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게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코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40번째 수다고요.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아이젠님의 소설 단수지벽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소와 똑같이 그렇군요. 갑자기 우울해졌다. 특별한 게 없어. 우울한 어디 그날을 나다니기도 보냈다. 힘들어. 그러게요.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때문에. 아 맞아. 아니 그래도 가면 사람 되게 많던데. 어딜 갔어요? 이케아요. 우리 피해야 되는 아, 거 맞아. 아닐까? 사람 이번에- 많은데 너무 갔는데? 이번에 높낮이 조절되는 책상을 사셨어요. 어. 좀 더 오래 책상에 서 있겠다. 괜찮아. 얼마쯤 해요? 자동 아니고 자동은 비싸요. 이거 꽂아서 자동은 돌리는. 비싸지. 이렇게 하는 거는 20만 원 전후면 사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어디까지 되게 올라가? 수동이에요. 부드럽게 올라가요. 마치 그 7, 80년대 자동차 옆에 핸들이 붙은 것처럼. 도르래 딱 돌리듯. 섰을 때까지 서서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올라가요? 높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높이 그게 몇 응.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의자가 그러니까 제 팔걸이가? 책상에 팔걸이가 안 들어가요. 음. 걸려. 그래서 제가 항상 걸쳐 앉은 상태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팔걸이를 너무 힘들었어. 뽑아버려요. 뽑을 수가 없어요. 제가 뽑으려고 해봤지. 아 그래요? 톱으로 썰어버려. 쇠로 붙어 있더라고요. 용접이 돼 있어서. 썰지 않는구나. 그래서 의자도 새로 샀죠. 네, 이 코로나 대란에 그래서 이케아 돈을 썼다. 돈 많이 쓰셨던데. 꼬라 박았어요. 20이면 괜찮다. 인센티브 네네네. 꼬라 박았어요. 서서도 작업할 수 없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서 작업할 수 있으면 할 수 사고 있는 싶네. 걸 거예요. 그거 버튼 똑같이 생겼어. 돼요. 되게 좋다고 들었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앉아 있으니까. 맞아, 앉아있는 오래 앉아 있는 형. 게 안 좋아. 담배 피는 것보다 안 좋대요. 차라리 담배 피는 게 낫다면서요? 그렇대요. 허리에는. 담배를 피는. 너무 슬프다. 오늘 작가님은 어떤 작품을 하셨던 분인가요? 아이즈 작가님은 2018년 2월에 언더드라이브 현대물, 청계물, 청춘물을 쓰셨었고 네. 그 다음에 18년 5월에 게임 이론과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현대 캠퍼스물을 쓰셨고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18년 10월에 내 네. 옆집에 개가 산다라는 제목의 네, 댕댕인가. 현대물, 일상물, 재물, 대학생물 네. 그 귀여운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개새끼겠지. 제목만 봐도 느껴진다. 개진상인가. 그리고 18년 12월에 효라고 동양 어반 판타지물인 인의 존재 수인 201수라고 합니다. 네.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19년 3월에 단수지벽 네. 오늘 할 거 쓰셨었고 그리고 19년 10월 최근에 이제 데드맨 스위치라고 아포칼립스물, 좀비물, 대학생 공수 네. 네, 되게 빠르게 작업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점점 18년도에 포텐이 터졌는데. 밝은 작품에서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아포칼립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네. 아니야, 그래도 피폐물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그래요? 다 조아라의 연재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하시지 그래요? 않았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 거 빼고는 제목을 다 봤던 것 같거든요. 보진 않았어. 제목은 다 봤던 것 같아요. 단수지벽 조아라에 있어요. 맞아. 맞아요, 봤어. 있어요. 어. 그거 지금 그냥 결제해서 보는 걸로 바뀌어 있어요. 유료. 네. 키워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키워드는 동양 시대물, 오메가버스물, 궁정물, 궁중물 아닐까요? 네. 궁정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궁정하고 궁중을 분류를 잘 못하는 것 같은. 보통 궁중 아니야, 동양은? 아 이게 응. 그래서 국립국어원을 검색을 했는데 아 진짜요? 크로스 체크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상관은 없긴 하대요. 네. 미묘한 차이인데 근데 네. 좀 더 보편적인 범주는 궁중물이라고는 해요. 근데 아, 사실 궁정은 네. 약간 저는 작은 궁정하면 서양 쪽 생각나서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베르사유 궁전에 앞에 그 화려한 가든에서 이루어지는 로맨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동양 궁중물은
보통 그 야외에서 안위를 두고 다 실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뜻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궁중이 좀 더 맞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약간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그냥 계속 혼용해서 쓰시더라고요. 헷갈릴 좀 것 같아요.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피폐물, 감금물, 첫사랑물, 신분 차이. 신분 차이. 네. 신분 차이. 신하랑 상사라고 해야 되나? 왕과 신하. 네. 계급사회. 먼저 경고. 굉장히 피폐하고 신체 훼손, 물론 손발이 잘리진 않습니다. 아, 승무가 엄청 굴러요. 엄청 고르고 기억 및 폭력적 트리거가 많습니다. 네. 피도 되게 많이 보고 공이 정말 다정함을 네. 제 느낌에 한 3g 정도. 네, 0은 아니지만 3g 정도 있고. 근데 인정합니다. 사람마다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얘가 3g 정도면 이 정도겠지라고 감으로 아시고 트리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방송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우도 듣다가 못 듣겠다고 지인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분은 진짜 못 보시나 보다. 네. 다정공을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진짜 분은. 해피성애자나 해피성애자나 다정공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들을 수 있어요. 멍크님 이거 처우보다 심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잘 생략해주세요. 과연 그게 안 되나? 되나요?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괴로워. 처우도 근데 많이 순화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래 처우가 진짜 제목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여름 내내 비가 온다고 개다리님이 추천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지워버린 거지. 잘 지웠다. 괜찮아, 지워도 돼. 지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그치. 밝은 것만 기억하시고. 어차피 안 볼 거잖아. 괜찮아요. 나중에 방송으로 다시 들어보려고요. 왜요? 내가 분명히 왜? 방송도 다시 항상 QA를 하니까 방송도 다시 들었을 텐데 왜 기억이 안 날까? 너무 신기해. 줄거리는요. 네. 공수 설명부터 하자면 네. 주인 수인 지혜락은 명문가 집안인 의부경 지연하게 마다들로 어려워 15살에 놀기 좋아하는 한량 같은 청년이었으나 네. 역적으로 몰려서 집안이 아이고. 풍비박살 나고 복수를 네. 위해서 공을 한제로 만들었어요. 왕위에 등극시켜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공도 좀 열심히 굴리고 자기도 열심히 굴러서 황제로 만들고 그 오른팔이 돼요. 현재 금군 대장군이고요. 오메가 보스라서 양인 음인이 있는데 수는 평인입니다. 베타. 뭐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 금군이면 일단 응. 왕을 지키는 군대라는 거죠? 네네. 아무튼 황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고 그러니까 손을 더럽히는 일이든 뭐든 다 해요. 그렇죠. 그리고 황제는 예락 또는 청하라고 수를 부르고요. 아, 지혜락이라는 이름은 관례를 치르면서 지은 이름이고 날 때 받은 이름이 청이에요. 예쁘네요. 짝사랑수, 불림수, 헌신수, 임신수, 다정수, 강수, 순정수. 아, 이 와중에 임신을 하는군요. 그렇더라고요. 개판인데 더 개판이래. 현실이 그만해 시궁창이라고. 거지. 현실이 베타라며. 시궁창인데 더 시궁창이 됐다고. 베타라며.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저는 궁금하지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주인공 이름이 신무련이고요. 황제입니다. 공은 육황자였는데 우와, 별명 육황자는 사실 멀지. 한참 어리죠. 별명이 비운의 황제라고 해서 정벌하러 가서 이민족 네. 여인한테 우연히 얻은 자식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몸집이 크고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소가 옅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혼혈이군요. 예예. 예쁜 혼혈이었습니다. 혼혈. 근데 일반적으로 검은 머리, 검은 눈이 대부분이니까 네. 잡종이라고 왕따를 당해요. 또 그리고 예쁠 것 같은데. 예쁘지만 그렇겠죠. 다 자기들과 다르니까. 나쁜 놈들. 공의 엄마는 네. 공중 암투로 살해당한 걸로 추측이 되고요. 외가에 힘이 없군요. 그쵸. 어떻게 이민족 왕이 되지? 여인이니까. 그리고 양인이고 황제공, 집착공, 강공, 광공, 능욕공, 냉혈공, 후회 안하공, 사패공, 복흑, 계략공, 순정공, 전령공. 와, 왕따를 당하는데 애가 성격이. 좋을 리가 없지. 좋을 리가 없지. 아니, 그래도 너무 강인한 거 아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황제인 공이 네. 정벌 전쟁 중인 상황이었고 수는 공의 명령으로 네. 황후한테 정표를 건네러 갔다가 황후를 시해하게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퀸슬레이어. 황호를 왜? 그게 또 이렇게 크게 보다 웃을 보면 일인가? 나오죠.
아니 킹슬레이어 너무. 아니 킹이 아니니까. 그렇지 킹슬레이어지. 미안해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왕자의 킹슬레이어. 게임 갑자기. 아니 킹슬레이어라는 말은 여기저기서 다 나와요. 아니, 왕자의 그렇긴 게임 말고 한데. 갑자기 생각나 버렸어. 위쳐에서도 나와요. 라니스터가 생각났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 황후가 조연 네. 중엔 제일 비중이 커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물론 죽었는데. 황후겠지.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이 황후가 소국의 왕자면서 네. 은인이에요. 아 왕자였구나. 네. 여자라고 생각했어. 황후니까. 근데 이제 궁의 거의 약간 아싸 느낌이고, 네. 안타깝네. 수가 공을 설득을 해서 혼례를 치르게 하고, 수는 이제 황후 뒤치다거리를 막 하고, 얘를 달래도 주고, 이제 궁에서 살아남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 황후는 수가 그래도 자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보호자로 따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소국에서 원래 얘를 왕자로 안 보내려고 했거든요, 황후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수가 소국의 관리들을 몇을 죽이고 고문을 해서 아 보내게 만들었죠. 황후는 그걸 몰라요. 인질이 같은 거구나. 그쵸? 음. 황후는 그 사실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수를 의지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는 데니까. 그쵸. 그래서 왜 수가 황후를 시해를 했냐면 네. 공이 정표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황후한테 전례를 줬는데 황후가 수한테 매달리면서 나랑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수는 황후가 바람이 났어. 수는 안 된다고 네. 그럴 수 없다 라면서 이제 버티는데 맞아. 이 황후가 나사가 빠졌죠. 그래갖고 공을 사모해서 나랑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도발을 했군요. 그쵸? 네. 도발을 했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정표를 건네줄 때 차 한잔 하라 그러면서 차를 줬는데 그 네. 차에 마비약을 섞여 놓는 거예요. 아 이거 동양 판타지군요. 흥미롭다. 흥미로워. 오메가버스부터 이미 판타지지. 아니 그게 아니고 동양물이라서. 마비약을 탔군. 그쵸. 그래서 마비산? 그래서 마비산. 이제 수가 마비산 움직임이 수가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항을 하려고 하는데 황후가 수를 덮치려고 하면서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 왜요? 보고. 근데 이제 황후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황후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잖아. 하지만 수가 공만 바라보는 거를 황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 옆에 황후 이름이 올라가지 수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메가버스라서 여향이라고 여기서는 하는데 네. 페로몬을 공이 계속 수한테 묻혀요. 왜죠? 찜해놓는 거지. 내 거. 소유욕의 표시. 침 발라 놓는 거예요. 음. 근데 얘가 평인이라서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수가 자기 짝사랑 들킨 것도 그렇고 이제 아픈 곳을 후벼 파니까 네. 욱해가지고 네. 황후를 베어버려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네요. 아무튼 히스토리가 많겠죠? 이것만으로 배워버리기엔 너무 황후지 않나? 중간중간에 그리고 뭔가 있었겠죠. 타국의 이권도 약간 묶여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안 쳐요. 엄청 황후- 족쇄처럼 묶을 수 있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 적당히 없는 집안에 있는 애도 아니고 음. 이름만 있는 거구나. 보기에 그럴싸한. 나쁘지 않고 괜찮은 애로 해가지고 힘은 하는 없고. 거죠. 적당한 꼭두각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었구나. 네. 음.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 성격이 근데 모나지 말을 않은 안- 것 같은 애. 말을 안 들어서 하지만 얘도 왕자라고 어. 성깔이 있었지. 말 안 그랬지. 들었네. 에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황후 시해범이다라고 해서 고문을 받죠. 누구한테요? 병사들이랑 네, 아, 거기 고문관들? 관리들. 네. 금군인데 그렇게 되나? 근데 어쨌든 비명 소리가 들리고 피가 들어갔더니 낭자했고. 네, 피 난자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황제 이제 오른팔이니까 네. 맨날 눈치 보고 막 기던 그랬던 애들이. 그랬던 애들이 지금 기회다 이래갖고는 고문을 되게 심하게 해요. 막 손발톱도 뽑고 막 손에 대못으로 벽에 뭐 고정 막 예수처럼 그렇게 막 박아놓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막 햇빛도 계속 안 쬐었다가 쬐게 했다 막 이러니까 눈도 네. 계속 약간씩 멀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이제 공이 찾아온 거예요. 직접 와서 황후를 왜 시해했냐라고 물어요. 이제 수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더니 계속 대답을 안 하다가 자기가 황후를 연모해서 죽였다라고 거짓 자백을 해요. 왜지? 왜냐면 사랑해서 황후를 죽였다라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군.
그렇긴 하죠. 근데 이해할 수 수는 없네요. 황제가 흠없는 사람이어야 돼서 자기가 네. 흠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자기의 복수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 괜히 이렇게 그 또- 스캔들거리를 만드는 요소가 돼서 안 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황후를 죽였고 네. 그리고 겁간하려고 했는데 반항해서 죽인 거다라고. 아, 이제- 본인을 쓰레기통에 버렸군요.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수는 어차피 자기가 옛날에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었잖아요, 가족이. 네. 그래서 아 어차피 더 이상 피해받을 사람도 없구나 이러면서 약간 맘 편한 상태로 가족이 없어. 나만 가면 돼. 나만 죽으면 돼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이 빨리 거짓이라고 얘기하라고 아직 안 늦었어 이러니까 수가 황후가 곱더라며 황제가 이제 부러웠다 이렇게 네. 개소리를 해요 계속. 왜 그런 거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한장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은 너가 영민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라면서 수의 뒷머리를 벽에 지디기고 수는 기절을 해요. 그러면서 예뻐해줬더니 기어오르네 라면서 수를 안고 고문실에서 나갑니다. 마지막이 이상한데요. 수가 정신을 차리니까 눈이 천으로 감겨 있고 침상이었습니다. 네. 공이 황후의 침상보다 못하지 않냐 물어보면서 근데 수가 어버버하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공이 네. 따귀를 네. 때리면서 대답 안 하냐고 따귀를 때려요. 수가 대답을 안 하니까 계속 때립니다. 수는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공이 나의 반려를 죽여놓고 고작 목숨으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너 따위가? 수를 목조르고 수가 숨이 넘어가 직전에 놔주면서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안 죽일 거라고 해요. 고문을 시작했고. 고문을 시작했다. 직접 한다. 그러더니 황후를 어떻게 겁간하려고 했는지 물어보면서 네. 수를 희롱합니다. 아, 수는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렇지만 아니었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눈을 가렸으니까요. 왜 빨리 안 죽이지? 눈을 죽일 왜 거라 가린 생각했는데 거지? 왜? 공은 자신한테 후궁하고 비빈에 대해서 잔소리를 그렇게 했으면서 네. 정작 수 너는 반려를 안 들이더니 네. 황후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네. 거였냐고 말을 하면서 비꼬고 그리고 나서 강제로 덮밥을 먹습니다. 그렇군요. 예. 피도 보고 슬프다. 그랬죠. 안타깝죠. 네. 아무튼 고통에 몸부림치던 수가 점점 기력을 잃으니까 공은 이제 넌 나밖에 없는 걸 잊지 말아야지. 그러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냐. 라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공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수한테 미쳐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많은 것이 생략되었어. 수가 정신을 차렸을 땐 상처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네. 피랑 얼룩이 씻겨져 있었습니다. 공으로 시야가 좀 많이 흐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물 분간만 되는 상태인데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나가봅니다. 근데 정각을 가운데 두고 가시나무 울타리로 된 담으로 둘러싸인 공이 하사한 감옥 같은 집이었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되게 궁에 안 좋은 곳에 넣어놓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냉궁잉 마냥. 맞아, 맞아. 냉구. 냉구. 추운 곳. 멀쩡한 사람도 죽어나면 맞아. 난 그냥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걔는 냉궁에 갇히셨대 이러면 하인들이 맨날 울잖아요. 우리 마마 살려내라고 해. 맞아. 그런 곳이죠. 위리안치라고 중재인을 가시돋친 울타리에 가둬서 유배하는 형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라고 합니다. 네. 수는 이게 자기를 직접 죽일 가치가 없으니까 혼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라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러고 이제 그 안에 갇혀 있는데 태희가 와서 의사죠. 네 넉마가 된 수를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태희가 명령을 받아서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환자의 얼굴을 필요 이상 봐도 안 되고 맨살을 만져도 안 된다. 뭐라고? 후궁 치료를 마마가- 어떻게 후궁 마마가 하라는 거야? 위치에 대해서 알리지도 말고 모든 걸 발설을 하는 즉시 죽게 될 거라는 명을 받고 와요. 불쌍하네, 데이가. 네, 그 명령이 이상한데 네. 어떻게 해? 그냥 위에서 명령하면 해야지. 가라면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수를 보는데 이렇게 네. 슬쩍슬쩍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가씨 스탁에 올렸을 외모인데 네. 생긴 거 선생처럼 생겨가지고 막 손에는 굳은 살도 가득하고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의아해해요. 누군지 네. 모르니까. 모르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한 날이면 추가 보수를 많이 줬대요. 오, 괜찮아, 이 정도면 좋지. 보너스. 그래서 태희가 이제 수를 볼 때 얘가 이제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이럴 바에 그냥 죽게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치료를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면봉에 묻혀서 이렇게 위생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살살 발랐대요. 맞아,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나. 맞아. 응.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는 과거에 공을 황제로 만들고 나서 자리도 잡게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모든 이어져 있던 그런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은 수가 자기만 위해 사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 황제. 충성. 그쵸. 그래서 그게 충실한 신하였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이제 황후를 마음에 품었다고 거짓으로 했잖아요. 네. 그 공은 알아요. 거짓말인 걸 알지만 감히 그런 말을 하니까 가증스러운 거지. 짜증이 났구나. 말을 했다는 것부터 빡치는 음. 거예요. 이상한 성격이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지. 진짜 이상한 맞아. 성격이야. 묵비권을 이런 사람 옆에는 행사하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죽여서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전시해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박제. 예, 눈알은 인공 막 이런 걸 넣고 막 이러면서 유리가 예쁜 유리로 넣어줄게. 근데 이제 황제는 수를 깨워서 황후를 죽였으니까 네. 네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지 아. 라고 시켜요. 근데 네. 수가 못하겠다고 당연히 네. 이제 다른 의민을 찾는 게 어떠십니까 이러면서 빌었거든요. 네. 근데 공이 수의 머리채를 잡고 침상에 또 처박으면서 이렇게 네. 머리를 찢게 하면서 네가 못하겠으면 황후를 시간하겠다고 해요. 미친놈이야. 네.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고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래서 수 왜 착하지? 약간 거절하지. 시간을 진짜 할 만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또 황제 체면이 깎이지. 체면과 미친놈으로 소문이 뭔 나니까. 상관이야. 그거에 목숨을 건다. 네, 얘는 그런 근데 캐릭터예요. 애초에 수는 왜 얘를 황제로 만든 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나와요?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게 꼭 수에겐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네. 네, 그랬었어. 모든 걸 내던졌어. 인생에 올인을 했죠. 공한테. 공이 수한테 최물과가 있는 향유를 쓰고 수가 그에 괴로워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공이 직접적인 음탕한 말을 하면서 차마 제가 그거 못 쓰겠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네. 해요. 전 참 좋았는데. 수 왜 이 그래요? 작품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저도 좋긴 했어요. 이 맛에 비애를 보지. 수는 자기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말하고 덤벼들까봐 스스로 머리를 박아서 자해하면서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정절이 있는 자다. 네, 노력을 해요. 수절을 할 자야. 공이 계속 황후는 그렇게 좋아서 안 달랐으면서 나는 거부하는 거냐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수가 결국 약효를 이기지 못해서 아니다 황후 전하를 연모한 게라고 말하다가 기절해요. 아, 말하다 말았어. 네. 공은 그런 수를 깨워가지고 덮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바스락대는 수의 옆구리에 주먹을 박으면서 친히 덮밥을 먹여주며 이렇게 해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얘기를 너무 하죠. 나쁘다. 그니까 나쁜 새끼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서 죽고 있어 지금. 숨을 제대로 쉬어봐요. 그 이후에 수가 또 태희한테 망가진 몸을 치료를 받는데 아, 태희는 계속 와야겠네. 올 때마다. 상처가 마를 일이 없어. 어, 그때 과거 어떤 후궁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네. 총애를 잃은 후궁에게 황제가 비단을 하사하니까 수는 의도를 눈치채고 그 비단으로 목을 메어 자결을 하였고 네. 후세에 그 후궁의 기계를 칭송했다는 거였어요. 와, 얼마나 눈치가 좋으면. 죽어서 칭송받으면 뭐해. 그 비단을 들고 튀었어야지. 수는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숨은 메시지를 이제 생각해. 그래서 유배지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그 죄로 죽는다면 황제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죽을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도망을 시도했는데 공이 사냥용 장총으로 수의 허벅지를 쏘고 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다가 숨다 했는데 네. 결국은 공한테 잡히게 돼요. 그리고 또 숲에서 강제로 덮밥을 먹게 되고 네. 공은 수를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예리하고 단정하던 수가 나름 점점 군인이었는데. 그쵸. 음. 점점 진창에 빠져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뒤틀린 쾌감을 느낍니다. 와, 정말 참. 도라이네. 아, 근데 여기 이 장면에도 생략해주세요. 왜요? 되게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알았어요. 얘기해봐요. 그- 들어봅시다. 불러요 빨리.
떡밥을 먹이는데 네. 허벅지에 총을 쐈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막 총알을 빼준다 그러면서 쑤시면서. 칼을 꺼내서 네. 허벅지 이렇게 찔러서 돌리거든요. 으. 그 상태로 덮밥 먹다가 네. 네 그러면서 수가 막 아파하고 왜 안 죽지? 인간 이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난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저 되게 초반에 죽었을 것 죽어 같아요. 살 수도 있어. 수는 참 건강했었나 봐요. 아니 근데 손바닥에 못 박혔을 때 이미 죽었을 것 네. 같아. 이미 햇빛을 못 봤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그치. 감옥 안에서 이미 죽어서 나왔겠지. 손발도 뽑힐 복사. 때 이미. 아무튼 그리고 나서 다친 수가 다시 네. 유배지에 갇혔고 네. 공이 직접 치료하며 수발을 들어주죠. 뭐 이건 뭐야?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수발은 또 왜 들어? 아무튼 그랬어요. 네. 수는 마취 성분의 약을 계속 먹어서 몸을 못 움직여서 애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공은 싹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아기 돌보듯이 다 해줍니다. 정말 다 해줘요. 특이하네. 수가 거부하려고 하면 옆구리에 얘는 진짜 모르겠어. 옆구리나 배에 주먹을 받거나 하면서 네, 전이 네. 상실을 시키고 네. 다정하게 얼으면서 잘 피는데 이게 뭔 짓인지 진짜. 거절하면 아무튼. 배에 주먹 꽂고. 네. 공이 많이 사랑을 주고 있는 느낌이네요. 지 딴에는 사랑이겠지. 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는 점점 정신이 조각납니다. 아이고. 여러 학습을 통해서 이게 학습이여 뭐요? 피드백. 폭력. 맞으면 더 여러 잘하게 돼. 학습을 통해서 수는 공이 질문하면 지체 없이 대답부터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네. 맞으니까. 네. 진실만을 말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대답은 아닌데 무조건 대답만. 해요. 우선 내부터 하고 봐요. 불쌍하다. 수가 이제 점점 정신이 무너지고 이제 모든 걸 체념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속으로만 삼키고 그러면서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게 돼요. 이제 죽으려면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태희가 또 이제 치료하러 왔는데 네. 언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태희는 이제 자기가 원래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환자를 억지로 살리고 있으니까 네. 너무 이런 행위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희도 되게 괴로워하고 정신이 점점 무너지던 수는 결국 황후의 환각을 봐요. 밥을 먹는데 앞에 황후가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공한테 사실 자기는 황후를 연모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이 막 갑자기 박장대소 하면서 알고 있었다고. 너 나밖에 없었잖아. 와, 쿨해. 이게 쿨한 건지. 아니, 이 감정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러고 나서 공은 수한테 원래 있던 정복을 가져와서 입으라고 해요. 그래서 너가 계속 거짓말을 해서 네. 서운해서 나도 거짓말 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가 그쵸? 네? 이러면서 무슨 거짓말? 이게 말이야 뭐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음. 황후의 처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황후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이 이를 어떻게 꾸며서 살아났지? 그러니까 죽진 않은 거였어요. 칼에 아, 찔렸는데 네. 자객으로부터 살해당할 뻔한 걸 수가 구하고 다쳤다고 꾸며놨어요. 관련자들은 다 죽였어요. 정치질을 해놨군요. 네. 네. 그래서 황후는 안 죽고 홈수 상태였고 수도 다쳐서 요양하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공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네. 수가 황후를 진짜 죽이면 수의 이름이 이제 황후를 죽인 자로 기록이 되잖아요. 슬레이어요. 키슬레이어. 시혜자. 피해자. 그래서 황후랑 수랑 이름이 나란히 있는 게 자기는 싫은 거예요. 아, 그냥 그 약간 이유였어. 이상한 곳에서 삔또가 나가네요. 이상하니까. 어, 제정신은 아니니까. 그 부분인 그렇게 줄 몰랐어. 의식이 없는 황후 앞에서 네. 이제 또 강제로 덮밥을 먹이죠. 아, 황후는 혼수 상태구나. 네. 오히려 그에게 다행인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누구요? 황후요. 수의 집안은 원래
문관 명문가였어요. 근데 음. 어느 날 영목죄로 집안이 망한 거예요. 공의 아빠인 황제는 전쟁이랑 엽색에 미쳐있는 사람이었는데 아, 여기저기에 작은 속국들을 약탈하고 학살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남녀 가리지 않고 얼굴 반반하면 다 자기 잠자리에 끌어들인 거죠. 공의 아버지가 그렇군요. 네, 음. 전 황제. 네. 그래서 국고가 점점 빈궁해졌고 그래요? 승리를 근데 전쟁을 전쟁을 하면 하니까. 아, 군자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구나. 돈이 계속 나가는. 그래서 나날이 백성들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의 아버지가 그걸 지탄했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참수형을 당해요. 수는 자기가 힘이 없는 걸 절망을 하면서 그래서 육황제였던 공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수가 어떻게 잘 살아남네요. 공 옆에 붙어서. 복수를 꿈꾸며 음. 어떻게든 살아남은 거죠. 네. 공을 황제로 만든 후에 반란이 네. 한 번 더 있었는데 네. 그 주모자 중에 수의 동생도 있었고 수는 자기 친동생의 목을 친히 내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그러니까 공 때문에. 그래서 남은 혈육도 다 음. 없어요. 와, 다 진짜, 죽었어. 진짜 신기하다. 아무튼 수의 동생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황후 앞에서의 그 일이 끝난 후에 에? 일이요? 덮밥. 그 사건이 끝난 후 공이 당분간 술을 찾지 않았고 네. 황후가 그 사이에 깨어나요. 그리고 얘도 눈치가 그래도 나름 있어. 눈치껏 대장군이 자기를 구해줬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공은 수한테 슬슬 관직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수는 정신이 좀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먼 과거로 가서 혼자 헛소리를 하거나 하는데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요. 공은 수가 잠든 줄 알고 따귀를 때리면서 깨우는데 안 깨어나서 자기의 침궁으로 데려가서 수를 진찰시킵니다. 태희가 얘기하기를 네. 수가 바르는 연고가 치료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얘는 평소에 수를 돌보던 걔가 아니에요. 뭐야? 황제를 다른 돌보던. 태희. 공보를 보던. 가망 없는 환자한테 쓰는 약으로 음. 마취 효과가 세서 점점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환각을 보기도 하는 그런 약을 계속 바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에 빠지면 숨이 끊어지는 그런 약이었대요. 네. 아무튼 조금만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데 와, 수는- 이태희 어떡하냐. 잡히면 이미 죽는 거- 잡혔어. 죽는 거예요. 수는 죽- 결국 죽는 것보다 더한 걸 당할까봐 그러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럴까봐 그러지. 수는 결국 되살아나고 다행입니다. 깨어난 수는 입 맞춰오는 공한테 스스로가 분풀이 상대는 되어도 승훈을 내린 상대는 아니라고 하니까 네. 공은 속으로 수의 혀를 뽑을까 생각하다 놔둬요. 아, 저 혀가 마음에 안 드네. 아직 혀가 여러 쓸모가 많아서 놔두는 것이요. 헐.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공은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공들을 아낀 게 처음이 수였나? 거의 아, 하나죠. 하나. 수밖에 응. 없었죠. 이것이 수밖에 아낀 없는 방법. 뭔가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아낀 정신 거였다. 상태지만 그렇대요. 네. 그래서 수가 헛소리해도 벌을 주긴 줘도 네, 죽이진 않는군요. 다 용서하고 참아줍니다. 공의 입장에서 이게 참은 거라고? 이게 참은 거예요. 한 번도 참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참은 적이 없지만 얘 입장에선 참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이야. 그래서 이제 수는 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결점한 황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자꾸 공이랑 덮밥을 먹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네. 그에 흠이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유배지에서 당할 때는 이게 혼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냥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근데 폭력이었어. 황제 폭력 맞지. 근데 황제 침상에서 이제 다정하게 입 맞추고 하는 거는 다른 상황인 거예요. 네. 입 맞출 땐 다정했어요. 그렇게 공이 또 수한테 강제로 덮밥을 먹이는데 그 중에 병사들이 그 문제의 태희를 끌고 와요.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작두로 자르고 역시 죽는 게 나을 뻔. 수가 멘탈이 나가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면서 이게 약간 멘탈이 나가 있으니까 네. 공이 질문한 족족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이 날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수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덮밥을 먹고 목욕을 하는데 공이 아까 그 대답 정말이야? 라고 물으니까 수가 이제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언했다고 잘못했다고 또 맞을 것 같은데. 네 예상하신 대로 공은 네. 수한테 물고문을 하고 아,
내가 그 고집을 10년을 넘게 참았는데 더 못 참겠냐? 라는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공은 수를 장군으로 복귀시켜요. 와 진짜요? 네. 멘탈이 나가있는데 괜찮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일 텐데. 어쨌든 복귀는 시켜놓고 침전으로 불러요. 그래서 수는 침전을 지키라. 뭐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갔는데 네. 황후랑 공이 침상에서 조금 약간 묘한 분위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가야 되나? 그래서 당황 이러고 있는데 공이 황후가 네. 덮밥을 먹자고 하는데 너는 좋아 싫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근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수가 싫다 그래요. 네. 싫다고하지. 공이 그러면 너가 충신이니까 네가 대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수가 기계적인 손길로 황후에게 덮밥을 먹이려고 하고 황후는 싫다고 막 그러면서 반항을 네. 하다가 수 얼굴을 긁어서 피를 내요. 근데 이제 큰일 공이 났다. 공이 뒤에서 그걸 보다가 너무 피난 걸 무섭다. 보더니 음. 수를 뒤에서 안고 음. 양인도 아닌 게 안으려고 하니까 네. 황후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냐며 귓속말을 하거든요. 네. 뭐라 귓속말을 해요. 그러더니 수가 기겁을 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갑자기 빌어요. 네. 그러니까 공이 수의 뺨을 막 때리면서 네. 수는 맞으니까 쓰러졌어요. 네. 그러면서 폐하랑 덮밥 먹는 게 좋다고 간신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이 황후 보고 나가라고 하고 황후는 도망가죠. 자기도 맞을까봐? 저 공은 미친놈이야 막 이러면서 저 미친놈은 피해야 돼. 어서 황후를 여기서 나가고 싶다. 황후한테 아무 감정 없어 때리지도 않을걸요. 아 그래도 일단 무섭잖아요. 그치, 무섭지. 내가 생각해도 무서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그리고 얼마 뒤에 황후의 본국인 율에서 사절이 와요. 아 그렇군요. 네, 황후 나라가 속국인데 네. 그러니까 황후가 시집을 가는 대신에 이제 휴전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전쟁이 난 것 때문에 재정이 이미 안 좋은 상태였고 이제 지배층 사이에 내분이 일어서 결국에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럼 황후는 어떻게? 그래서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왕족이랑 귀족들이 식민지라도 돼야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황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라를 어떻게든 버티게 하려고 시집을 왔는데 식민지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경질을 내다가 결국에 받아들이고 친정 국가가 망하게 생겼어. 네. 그러고는 이제 황제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황제가 그래도 자기의 반려가 아닌가라고 그 전까지는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딱히 그 자신을 막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좀 상황이 계속 이러니까 내가 착각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공은 결국에는 이제 반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적국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라는 걸 깨달아요. 네. 너무 늦었어. 눈치가 너무 없었지. 순진한 소년이었다. 어쨌든 수는 그 유배지에서 계속 지내는데 이걸 이제 처소로 단장을 하거든요. 금군으로 복귀를 시켰으니까 가시나무 다 치우고 그래서 이제 대장군 처소가 됐는데 뭐 복귀 축하 뭐 이런 파티 하나요? 이 와중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선물이 들어온대요. 네. 그리고 막 꽃으로 장식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수는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 처소에서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 막 꾸며주고 하니까 너무 그게 생경한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이러고 이렇게 있는데 공이 나타나요. 네. 근데 공이 환열기였던 거예요. 히트 사이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계관에서는 양인의 환열기가 드물대요. 그래서 이제 잉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는 공한테 황후를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이세를 낳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공은 들은 채도 안 하면서 계속 덮밥을 먹으려고 그러고 수가 울면서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고. 베타는 임신을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그쵸. 원래 세계관에선 못하는 게 정상이니까. 남자가 임신이 되는 건 음인이라서.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이 내가 너한테 기대한 적 없다고. 네. 그런 말을 하니까 수는 또 마상을 입어요. 왜지? 이미 이를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네. 마음만 기대했다라던가 그냥 그렇게라도 말을 해주면 좋은데. 뭘 바라니. 근데 그때 수가 공한테서 엄청 진한 향을 맡거든요. 근데 뭐지? 이게 처음 맡는 향이었고 그 향 때문에 힘이 빠졌대요. 결국에 이제 환열기를 보내고 나서 수는 기절을 해요. 공이 안 하고 수가 기절한다고? 힘들어서. 몇 날 며칠을 당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기절합니다. 네. 황후도 음인이라서 환열기를 맞는데 그럴 네. 때마다 공이 탕액을 내립니다. 왜지? 뻔하죠. 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네. 너무나 뻔한 것이야. 네. 탕약을 먹고 있는데 황후의 형님하고 황후를 어릴 때부터 돌보던 어이가 와요.
아, 그리고 나서 어이가 탕약을 보더니 네. 이 탕약은 아주 귀한 재료만 듬뿍 들어간 약이라고 합니다. 허나 무기만을 보충하기 때문에 금이는 이제 계속 먹으면 피임약이었어? 피임약이었습니다. 피임탕이었던 것이다. 이런. 피임탕이었던 것이지. 와, 나쁘네. 아무튼 의민이 절대로 회임할 수 없는 약이라고 하고 계속 복용을 하면 불임이 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와, 이건 진짜 나쁘다. 나쁜 새끼. 그래서 그래서 볼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황후는 공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왜 자기를 황후로 맞이했냐고. 정약이라서? 공이 그래서 답을 하는데 수가 어디까지 가나 궁금해서 결혼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 그냥 한번 해본 거잖아. 그냥 한번 해본 거지. 어. 별 생각 없이 수가 얘가 어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랑 합시다 이러면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러면서 한 거지. 대박.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얼굴에 써놓고 티 안 내면서 비빈 후보라고 계속 들이미니까 제일 불쌍하다. 황후. 수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한테 안 오고 계속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뭐 얘기도 하죠. 그래서 네. 황후는 말을 듣고는 달아나는데 어딜 달아나? 그냥 자기 처소로 갔겠지. 아, 다행이군요. 공은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랬더니 수가 황후를 배웠다는 게 너무 사랑스럽대. 그런 정말. 거였어? 정말 참 그런 미친놈이야.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공 나름 10년 동안 참은 거였네요. 근데 그러면서 잔인하게 수를 죽이고 싶은 욕구도 함께 느끼며 아, 그렇군요. 미친놈이죠. 사리와 사랑을 서로가 착각하고 붙어있는 게 득이 되지 않지만 붙어있게 된다. 맞아. 네. 수가 공에 의해서 망가진 이후에 수는 원래 무인이었으니까 원래 행동하고 말투 같은 게 좀 군인 같았을 거 아니에요? 무심수다. 근데 그런 행동과 말투를 네. 조금씩 잃어가며 잃어간다고? 예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잠에 빠지죠. 체력이 없겠지. 아, 그렇게 불쌍해. 다쳤는데 어떻게 있겠어. 공이 그런 졸고 있는 수의 뺨을 후려쳐서 깨우려던 참에 안 때렸어 아직. 네. 아직 안 때렸어. 아이, 안 때린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냐고. 아무튼 공은 수한테 자괴함을 건네면서 골라달라고 해요. 네. 수는 공이 또 황후한테 선물할 걸 골라달라는 건 줄 알고 네. 더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없으니까 네. 잘 모르겠다고 묻지 네.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때리네 또 때려. 공이 수 뺨따구를 때려요. 네. 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황후와는 홍옥이 어울릴 것 같다 하니까 공이 한숨을 쉬면서 네 거 네. 고르라고. 아, 미리 말을 하라고. 넌 뭐가. 진짜 대화가 싶니? 대화가 없어 되잖아. 대화가. 수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런 수한테 공이 걱정 말라고 너 죽으면 쓸 거라고. 아, 죽으면 꾸밀 때 쓸 거라고 하니까 수가 제가 죽는 거냐고 난 물어봐요. 이제 곧 죽겠구나. 공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니 네. 다 가지라고 해요. 빨리 죽으라는 것 같잖아. 빨리 죽어서 너를 얼른 꾸밀 수 있게 해줘. 꾸미고 싶다. 아무튼 박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같잖아. 그런 걸 수도 있어. 너무 무섭다. 미쳐갑니다. 계속 미쳐 있었지만 미쳐가죠. 더 미쳐간다. 아 근데 이게 뺨따구가 네. 그냥 이렇게 톡 이게 아니고 네. 그랬겠지. 진짜 세게 때려요. 철서. 아, 너무 불쌍한 상체 거의 수야. 돌아가게 때려요 계속. 너무 네. 불쌍한 수야. 공이 등치가 큰가요? 네, 이민족 혼혈이라서. 그래. 수도 군인이라서 좀 안 밀렸으면 좋겠네. 수는 원래는 문인이 될 거였는데 군인이 된 거예요? 네. 황제로 근데 만들려고. 그렇게 나와요. 금군의 최고까지 올라간 꽂은 건가? 낙하산이에요? 아니요,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양인도 아니고 평인인데 군인 야. 되려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굴렀죠. 그렇구나. 음. 그래도 기본기는 있겠네. 그래서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여기 가꿨지. 여기서부터 스포인가요? 또 가꿨지요. 또 얼마나 때릴까요? 아 싫다. 얼마나 때릴 거야라고 하니까. 황후는 이제 어떻게 흑화할까요? 황후가 계속 있군요. 존재를 하나 보군요. 아직은 3명의 캐릭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황후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제법. 공의 생각에는 아웃 오브 안중인데 공은 아웃 오브 안중이지만 어쨌든 AI 언니의 안내음성을 음성. 들어주시고 이유는 스포니까 네, 책이 어느 정도 돼요, 분량이? 3권? 이북으로 외전 포함된 본편만 3권.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제 기준 권당 200페이지 정도인데 네.
그게 폰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되게 훅훅 읽었어요. 이렇게 괴로운데? 이게 궁중 암투물은 아니야. 암투는 전혀 없는데요? 응.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둘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황후 괜히 수가 중간에 껴서 굉장히- 황후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란 새우통 말이에요. 터지고 있는 것뿐. 다른 딱히 큰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공이 워낙 너무 세서. 그리고 수가 왕권을 잘 세워놓은 느낌? 노력했다. 수는 최선을 다했다. 전 계속 량야방이 생각났어요. 네? 안 비샤. 봤어. 항상 그런 세계관이 계속 생각나서 재밌어요. 이후 결말 이야기를 패스하고 감상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시려면 1시간 2분 36초로 넘어가 주세요. 황후의 친형이 옥에 갇혀요. 되게 재수가 없었어요. 황후의 친형도 이 나라로 왔나요? 네, 네, 친형이랑 그 귀족들. 의원이랑. 같이 왔군요. 네. 나름 처가가 있었구나. 근데 그냥 길 가다가 마차에 치였는데 에잉? 자기가 치였는데 마차 주인이 마차값 물어내라고 한 거예요. 진짜 재수가 왜지? 없어.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마차값을 물어낼 돈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나름 왕족인데. 근데 마차에 치였을 때 이제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다쳐서. 황후는 그래서 형을 구해야 되니까 공을 찾아갔는데 관리한테 문전박대 당했어요. 네. 황후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막내 왕자로 오고 떠받들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반려라는 공을 찾아갔는데도 입구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황후는 수가 생각나요. 그래서 왠지 수는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맞아. 수를 찾아가죠. 근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네. 자괴함으로 고르라고 했잖아요. 네. 둘이서 그러면서 꽁냥꽁냥 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데 막 싸대기 날린 것 같았는데요. 그 보석을 막 네. 이제는 공과 수가 만나면 다 쇠대기를 날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사랑스러운 손짓으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어 던졌었던 것 같은데. 그 장신구를 막 걸어주면서 덮밥을 네.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황후는 문 밖에서 그걸 다 봤고요. 네. 그래서 황후가 그것 때문에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을 데도 없고. 네. 그 수도 공이나 또이또이고. 네. 어쨌든 그 이후에 황후가 이제 자기 장신구나 이런 거 다 팔아서 형을 옥에서 풀어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살아가기가 살길이 너무. 막막하지. 네. 그래서 힘도 없고 끈도 이제 없고. 황후의 어이가 비빈이 궁에서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데 오, 세 가지 암투가 조언을 해줘. 시작돼. 그렇죠. 나름 암투야. 홀로 암투를 시작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해임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전형적이네요. 그쵸. 똑똑하구만.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해임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위험해. 어이가 그럼 황제 아이가 아니라도 괜찮겠냐라고 묻고 그게 더 위험해. 황후는 상관없다고 한 거예요. 아, 일단 하늘이라도 보고 별을 따야 되는데 하늘을 본 적이 없을 텐데. 하늘은 계속 봤대요. 보긴 봤대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 약을 근데 피임약을 계속 먹고 있었죠. 피임탕을 그치. 먹어서 의미가 없었죠. 근데 그 이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피차가 안 맞는데.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수는 잠에서 깨갖고 목이 말라서 네.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근데 물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고 못 마시겠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 저기 오자. 네. 저기 온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멘탈도 더 많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도 오고 눈물도 막 나요. 졸리고 네, 힘이 없겠지. 그치. 그 자기 처소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으니까 네. 너무 외롭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의지할 데도 없고 아 마음이 아프다. 그러던 중에 이제 황후랑 어이의 작당은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네, 황손의 용모로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공이 혼혈이라서. 아 그래서 혼혈인 사람을 시네리로 또 구해요. 그래서 흔치 않은가 보다. 네, 겨우 구해서 해임에 성공합니다. 씨바지가 아니고 시넬이라는 단어가 너무 특이한 것 같아. 아, 그쵸?
다행히 공이 황후가 환영기를 맞을 때마다 황후를 찾았기 때문에 일단 날짜는 네, 맞았겠지. 맞췄나요? 다행이다. 어떻게든 맞췄겠지 노력해서. 공은 황후한테 축하한다고 하고 자고 네. 있는 수를 찾아가 깨우지도 않고 덮밥을 먹이면서 아, 자는 아, 거랑은 정말. 상관이 없구나. 정말 참 상대의 대단한 상태에 놈이야. 대해선 상관이 없구나. 아, 남을 배려하는 마음 따윈 없다. 내가 중요하다. 막무가내. 나를 사랑한다. 수는 자다가 공변 당해서 깼잖아요. 네. 그런 수한테 공은 황후가 회임한 것을 아, 알려줍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겠다. 그지. 수는 공이 황제로서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튼튼한 권력 기반을 다지길 원했지만 네. 그래도 공의 아이를 누구도 가지지 않길 뭐야 원했습니다만 이 이중적인 마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맞아. 뭐 좋아하니까. 그런다 보지. 그래도 사랑을 한다고 이렇게 쳐맞으면서 그러니까 아 너도 참 특이하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황후 이해. 뭐 이런. 황후는 나름 납득합니다. 그래. 아무튼 그런 수한테 공이 황후가 너는 못하는 것을 했다며 뭐? 뼈를 너무 심하게 때려. 뭐? 수는 일단 수는 베타였다고. 수는 또 마상을 입죠. 인종이 다르다고. 수는 공이 자기를 짓밟고 아이를 네. 가진 황후한테 갈 거를 생각하니까. 또 거기까지 소설을 썼어? 혼자 또 엄청 망상도 심해요. 망상이야. 얘 우울증 그러네.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래. 호르몬이 날뛰고 그래 있어. 그래. 인정. 아무튼 그래서 서럽고 눈물이 나죠. 네 서러울 수 있어. 홀로 남겨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냉공은 아니 냉공 아니지. 냉동 이제 아니야. 아니야. 너무 넓고 추워. 안 추운 곳이야. 외로워. 아무튼 정신이 무너진 상태라서 네. 외롭게 죽어갈 걸 상상만 해도 괴로운 거죠. 아 벌써 죽을 것까지 생각해. 이미 끝까지 갔어. 외로워. 수가 공한테 한 번만 안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갑자기. 죽기 전에 한 죽기 번만. 전이니까 벌써 자기 죽었어. 마음은 약간 그래. 그래서 공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네. 해요. 뭘 원할까요? 좋아한다는 고백. 수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네. 공은 건조하게 덮밥만 먹고 떠납니다. 그 와중에 또 덮밥을 먹고 들어줄 떠난다. 건 또 들어줬어. 참나. 소원 수리를 이루었고요. 아니요, 안 안아줬는데? 그냥 아 덮밥만 덮밥이랑 먹어요. 안아주는 거랑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퐁 허금이 허그는 안 하고. 허금이었으나 허금은 안 가능하단 했다. 말이야? 그 이후 공이 수를 찾아와요. 네. 수는 공한테 네. 이상과 신념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게 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반려가 안 되니까. 자기는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황손을 낳을 수도 없고. 맞아. 아무튼 공은 그걸 듣고는 그딴 건 필요 없다고 언제 해달라고 했냐고. 네. 수는 또 공의 그 말에 마상을 입고 공은 조용히 울고 있는 수를 감싸 안았죠. 허그. 허그했죠. 이제 들어줬어. 허그. 그러다가 이제 수렵제 날이 왔어요. 네. 수도 수렵제에 참가를 했는데, 사냥하는 축제이죠? 네. 근데 간혹 이제 일어나죠. 그 궁의 숲에서 하는데 숲이 네. 엄청 컸대요. 그래서 이제 아. 기르는 사람도 많아서 평소에는 이제 폐쇄를 해놨다가 네. 수렵제 할 때만 연대요. 그래서 수는 이 기회에 도망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갑자기? 해요. 갑자기 도망. 그러고 이제 수가 깊은 숲으로 막 달려요. 달리는 와중에 곰을 만난 거예요. 네. 여기도 공이 곰을 아니고 만났다. 곰입니다. 네. 근데 수가 곰이랑 싸울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네. 총도 없고 활만 있었어요. 도망갈 생각에.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겠다 싶어서 곰한테 죽어야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쉽게 포기하네요. 근데 공이 나타나서 곰을 싸죽여요. 아니 발음 너무 힘들어. 황제가 나타나 수를 구하며 곰을 죽이는. 그러고 이제 공이 다가왔는데 네. 수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네. 공이 그런 수를 안아줬고 그날 이제 곰을 잡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의 전리품으로 줘요. 줬는데 수렵제니까 네. 보통 이제 거기 전리품이 나오면 상금 걸잖아요. 네. 제일 많은 토끼나 사슴이나 곰은 점수제로 이렇게 따다닥 네, 그걸 이제 수가 잡았다라고 네. 이제 또 해갖고 상금을 내려야지. 수한테 줘요. 근데 네. 이제 황후는 그 얘기를 듣고 내막을 알잖아요. 얘는 대충. 그래서 네. 이제 분노를 한 거죠. 그 부들부들. 곰 가죽 나한테 줘야지. 이러면서. 아, 그래서 이제 황후는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수고, 그래서 이제 수가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수를 제거해야겠다라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황후의 스탠스에게 굉장히 올바른.
올바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어. 제가 생각하는 황후의 전형적인 괜찮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황후가 자신이 원래 황후로 보낼 걸 반대하던 거를 네. 수가 그 신하들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한테 직접 방문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가 맞다고, 내가 한 거 맞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황후 입장에서는. 왜지? 미안하다고도 안 하니까. 아, 그래서 황후는 화를 못 참고 수를 때려요. 근데 수가 또 대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맞아줘요. 안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수는 어쨌든 자기는 그냥 숙소에서 두문분출하다가 계속 잠이 오고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자기가 점점 시들어 간다는 생각을 해요. 나 이제 죽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자연사. 그래서 이제 황후가 회임을 했었을 때가 겨울이 시작할 쯤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는 자기 생각에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해요. 몸도 너무 안 좋고 그쵸. 겨울에 많이 가죠. 그렇죠. 겨울에 좀 잘 불길한 남겨야 생각도 돼. 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던 중에 공이 이제 수랑 여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호수 옆에서 키스를 했어요. 근데 수는 또 공한테서 전에 맡았던 네. 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향기가 막 나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음. 그래서 향이 너무 진해요 막 이러니까 음. 공이 이제 그 10년간 수한테 여향을 쏟아 부었다고 했잖아요. 자기 냄새 묻혔다고. 네. 근데 수는 그거를 이제 느끼지도 맡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아무렇지 않아 했는데 네. 갑자기 지금 이렇게 냄새를 맡아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황후의 정각에 불이 났대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신하가 나타나서 지금 급하다고. 황후의 계략. 그래서 불을 끄려고 황궁의 모든 인원이 동원이 됐어요. 불이 났으니까 공도 네. 이제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아,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흥을 깼죠. 네. 불이 나서. 짜증이 그래서 있는데 좋은 났겠다. 시간. 왜 하필 지금 불이 나가지고. 에헤이. 수는 자기 거처로 돌아갔는데 네. 돌아가서 황후의 형한테 납치를 당해요. 에? 납치를 하려고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대범한 일부러. 놈들이야. 이게 시선을 돌리려고. 그렇죠. 계략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형은 수를 겁간을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수가 와중에 왜? 그러니까 그 와중에 겁간을 하려고 한 게 또 참. 얘는 왜? 그러니까 잔인하고 최대한 비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으면 죽이려고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빨리 죽이지. 이제 반항을 하니까 수를 배를 막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수가 갑자기 숨을 못 쉬더니 하혈을 해요. 정신을 잃어요. 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돈을 받고 같이 해하러 온 사람들이 네. 이 사람 잘못 데려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원래 얘가 평인 장군이라고 돼 있는데 네. 하혈을 하는 거 보니까 음인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게. 엄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려던 거 아니냐면서 다 그냥 손 떼겠다고 가버려요. 현명한 판단이었어. 똑똑해. 굉장히 현명한 판단. 그래서 수가 버려져 있었는데 네. 공이 수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수를 안아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수가 이제 그 마지막 기력을 모아서 이제 자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한테 고백을 하고 다시 혼절을 해요. 네. 수는 유산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음인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되게 희미해서 사라진 거래요. 태아와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수가 양인의 여향에 장기가 녹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교합도 했으니까 희박한 확률로 이 형질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약간 봉인된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정말 낮은 확률로 임신이 됐던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공은 혼수 상태인 수를 붙잡고 계속 말을 걸고 물고 빨고. 뭐라고? 네. 밤에요. 미친놈 같습니다. 사실 이때. 근데 미친놈이죠. 네. 이때만 미친놈 같은 건 아니야. 계속 미친놈 같다고. 너무. 이 부분에서 유독 미쳐 있었다. 어. 그래, 쭉 미쳐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좀 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광기가 나를 더. 느껴지나요? 광기와 좀 광기죠. 약간 집착과 광기와 약간 변태적임? 그리고 이라고 뭔가 해야 될까? 있잖아요. 모르겠네. 나만 느꼈나? 뭐가 있었지? 여기서 뭔가가 느껴진답니다. 나 이거 본 지 한 2주 넘어가지고 이주면 눈물 생각나요? 흘리잖아요. 아 이때 사실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죠? 다른 걸 느꼈어. 같은 소설을 읽고. 이 녀석 과연 이제 와서 그의 울면 감정은 뭐한다고 무엇일까? 이러면서 왔다고 나는.
황후가 회임한 지 9달쯤 됐을 때 이만큼 공은 황후의 형을 잡아와서 팔다리 네. 없는 몸뚱이를 황후한테 던져주며 혈육관에 회포를 풀라고 합니다. 어떡해, 황후 불쌍해. 황후는 그 충격으로 바로 진통이 와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황자를 출산을 하죠. 하지만 공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요. 아, 자기 황후- 아들이 아니라고 당연히 아는 건가? 응. 황후가 어찌 당신의 아들인데 이렇게 매정하냐고 천한 네. 핏줄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미친 거지. 아, 공이 황후 갈 때까지 대단하다. 갔다. 황후 패기 쩐다. 황후 이제 거칠 게 없어. 공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수한테 왜 그러냐고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째서 수의 아이를 그렇게 쉽게 죽였냐고 물어봐요. 황후가 모른 체를 하죠. 당연히 모른 체 해야지. 그렇지, 살아야 해. 거기서 인정할 수 없지. 네, 공이 너가 형한테 시킨 거잖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죽음을 하자. 황후는 이미 들킨 거 오히려 언성을 높이면서 여기서 정신을 놨군요. 나버렸지. 자기는 황자를 낳았는데 기껏 말 몇 마디 흘린 걸로 날 내칠 거냐고 대들어요. 공은 수는 자기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황자인지 황녀인지 몰랐고 잉태되었다. 어쨌든 영종을 품고 응. 있었죠. 있었다고 영종. 얘기를 하고 황후가 그러면 좀 더 늦게 죽일 걸 그랬다고. 그래야 더 괴로웠을 텐데 하면서 황후가 비아냥 많이 대죠. 놓았네요. 많이 났어. 완전히 놓았네요. 공은 선왕이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 핏줄인 걸 인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러더니 아기의 저고리를 벗겼는데 황실에 핏줄을 타고 나면 어깨 죽지에 붉은 반점이 있대요. 근데 아기의 등짝은 깨끗했습니다. 표식이 없었구만. 네, 들켜버렸죠. 되게 원초적으로 깔끔하네. 응. 황실의 핏줄 판정이 되게 깨끗하네요. 뭐 헛소리 안 하고 끝나서. 그러니까 쿨하네. 공은 가만히 웃으면서 이 네. 시간 이후로 황혼의 나라가 율이라는 나라였는데 율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며 와, 왕실의 피를 이은 자가 단 네.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라고 하고 너가 황자를 낳았으니까 안 죽일 거라고 하니까 네. 황후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공이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고 네. 무시를 했고 황후는 결국 스스로 네, 가셨죠. 네. 정리를 하셨군요. 그 후 수가 정신을 차렸는데 공이 수한테 독이 든 술을 권해요. 왜요? 공이 술을 마시고 수가 마시려고 할 때 못 마시게 합니다. 왜지? 공은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고 수는 계속 옆자리를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게 해피엔딩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둘이 살아가면서 끝나긴 해요. 네. 본편은 이게 끝이에요. 왜 독주를 마시지?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가자. 근데 약간 왜? 그때 느낌이 응. 수가 계속 안 일어나니까 응. 독주를 마시고 죽으려고 했는데 수가 깨어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약간 시간차를 주고 죽는 건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뒤에 있습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네. 이게 해피엔딩인지 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해피엔딩이래요. 둘이 서로 좋아하니까. 그래. 네.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공이 수를 보면서 방부 처리를 하고 박제를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공이 이제 상상하던 그런 인형 같은 상태가 돼요. 네. 정말 박제를 했을 때 같은 그런 상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없어. 근데 저는 그때 약간 공의 그 수에 대한 그게 그 찐사랑. 부분이 찐사랑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미친놈 같았어요. 맞아. 정상적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 정말 미친놈이었어. 그렇구나. 아니, 비틀린 그리고 사랑이죠. 솔직히 정신이 차려져 있을 때 잘해줬어야지. 근데 둘 다 미친놈이긴 해. 그치. 그렇구나. 저는 또 그 공자 시절에 수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되게 유명했다고 해요. 네. 비싸게 팔렸고. 근데 얘가 망가지고 나서 붓도 제대로 못 들어요. 공이 이제 그런 수한테 이제 막 종이를 깔아주고 덮밥을 네. 먹는데 수가 그때 약간 미쳐가지고 손가락에 피를 내서 그림을 그리면서 얘 그때 약간 현실이랑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가 되게 망가져 있는,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는 게 보여져요. 근데 좀 그게 되게 강렬했었어요. 그 부분이 그랬죠.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가. 괴롭다. 그거의 감상. 각 장의 제목이 사자성어로 돼 있는데 네. 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고 좀 그런 게 특이했어요. 천수생 음. 비슷하기도 하고. 단수지벽은 괜찮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단수지벽은 본편 마지막 소제목인데 비슷하네 진짜. 남남 간의 애틋한 사랑이라는 뜻이래요. 아, 이런 괜찮았네요. 사자성어가 있구나. 그런가 봐요. 대본 쓰려고 다시 폈다가 밤새 읽었습니다. 다시 정독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길어서. 네. 아,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땐 찐사랑 맞고요. 찐사랑이긴 하지. 미친 사랑이라 그렇지. 안 미쳤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요. 공이 그렇습니다. 비틀린 사람이라서 수가 그런 너무 거고요. 불쌍해. 서로가 서로에게 불운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공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맞는- 공도 네. 괴로운 점이 있었어요? 괴로운 포인트가 있나요? 오늘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약간 미친 얘기만 해서. 네. 공도 사실 황제가 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는, 10년 동안 음. 기다렸다고 하니까. 수 때문에 황제가 된 거예요. 수가 돼달라고 원하니까. 하니까. 그래요, 찐사랑이라 치고. 수가 몸이 많이 상하고 다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이제 힘드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되게 잘 보는 사람이라서 저도요. 안 힘들 것 같아. 안 읽을 어. 거지만 너무 괴로웠다. 저는 이런 집착 광기가 너무 어차피 좋았고요. 맞아. 허구라서. 광기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공이 왜 수가 사랑스러우면서 죽이고 싶었던 거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너무 귀여우면 이렇게 꽉 누르고 싶은 그런 느낌? 파괴였고 병아리가 너무 파괴였구나. 귀여우면 이렇게 꽉 쥐고 싶은 느낌?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꽉 안고 싶은 그런 느낌? 강아지 너무 그런 예쁜 걸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그런 관련 심리학 아무튼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공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이해를 하면 우리도 우리도 미친놈이기 많이 때문에. 아파요.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너무 귀여우면은 꼬집고 싶고 막 이런 핥히고 싶고 이런 감정이 있다고는 하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타났어. 얘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그렇군요. 애초에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덮밥 맛집 코너. 아 맛집입니까? 네, 너무 계속 맛집이었습니다. 네 초반부터 너무 많이 나와. 매운맛이 매운맛인데 저는 굉장하죠. 너무 좋았고요. 네. MSG 정말 팍팍 쳐져서 좋았고. 네. 아, 요즘 계속 다음 전곡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매운맛 정중했구나. 팍 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매운맛이 가끔 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집착 광곡 너무 좋고요. 콩발물도 땡길 때가 있고 네. 이렇게 약간 피폐하면서 시리어스한 그 그런 아까 내용이 땡길 때도 얘기했던 있고. 그 수 덮밥 먹이면서 총 맞은 거 치료해준다면서 허벅지로 이렇게 칼 찔러서 하나 뽑잖아요. 네. 네, 수가 수는 아파하는데 참 불쌍하지만 좋았고요. 그 와중에 결착도 해놓고 도망가라 그러는데 이제 공에 집착 관계가 느껴져서 광대가 뽑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 뽑힌 거 아닙니까 이미? 입이 다정한데 아랫도리가 안 다정해서 네. 간격이 좋았고 네. 그 입도 다정한 건가? 수가 목마르다는데 네. 네, 그 공에 물을 먹이고 네. 수 기절했는데 깔아뭉개면서 얼굴에 셀프 덮밥 먹이고 뭐 하여튼 약간 SM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강압적이면서 좀 폭력적인 거 그런 것도 좋았어요. 근데 그 베이스가 사랑이 깔려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단수집약으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오늘도 추천작이 있나요? 오늘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둘 다 추천작?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다래님 추천작 하실 거예요? 안 못할 것 합니다. 같아요. 예.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캡사이신 가득한 집착관공 피폐물인 아이젠님의 단수집약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